안녕하세요. 역학방송 테마 강의. 자, 오늘은 5호 두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책력, 우리가 흔히 만세력이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사주를 작성할 때 참고하지요. 이제 과거에는 이 책력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요즘 말하자면 이제 달력과 같은 그런 개념의 책력을 이제 뭐 구성 요소가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그 책력에 의존해서 이제 이러한 세월의 어떠한 기준선을 가지고 찾아보곤 했죠. 근데 현대에서 이제 그냥 만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간지들이 조합돼서 이제 표로 구성됐을 때 이제 사주를 세울 때 이제 그 만세력을 참고하지요. 근데 이제 이런 만세력이나 책력 등을 만드는 데의 그 기본 공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5마리의 숨겨진 호랑이 5호 두놀법, 5호 5마리가 숨겨져 있다. 월의 법칙에 5마리의 호랑이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숨겨진 법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또 뭐냐? 쉽게 말하면 뭐 올해 무슨 년 간지만 알면은 매월 12개월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천간에 붙는 그 구성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뭐 무슨 띠다, 올해 소의 해다, 신축년이다 그러면 자, 인월은 무슨 인월부터 시작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인월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우리가 이 책력이나 이런 걸 찾아보지 않아도 이 법칙만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두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사주를 잘 모를 때, 이제 처음에 사주를 간지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연에 있는 간지만 알면은 12개월에 있는 간지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연의 천간, 그 다음에 월의 월간 이렇게 돼 있는 구성표를 제가 띄웠죠. 그래서 갑기 진년은 병인월부터 시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새해 돌아오는 해의 간지가 갑년이나 기년으로 시작하는 해는 인월이 되면 병인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을경진년은 무인월부터 시작하고 병신진년은 병인월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정임진년은 임인월부터 시작. 그 다음 무계진년은 갑인월부터 시작. 이것이 이제 요렇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갑기진년인 경우에는 이제 병인월부터 시작하니까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런 식으로 쭉 월이 구성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외우고 계시면 굳이 책력을 보지 않으셔도 만세를 보지 않으셔도 월 간지를 모두 알 수 있는 거죠. 올해 한 해에. 자, 그것이 이제 천간에 있는 그 연의 천간이 갑기, 을경, 병신, 정임, 그다음 무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간합의 원리에 따라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계합하는 그 합관계가 바로 이 천간, 연의 천간의 구성의 요건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띄웠던 그 조견표를 다시 띄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간합을 이제 보면은 천간합의 구조에 따라서 자, 갑기가 되면 합하면 토가 되지요. 자, 그러니까 토는 병인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병화는 이 화의 오행이죠. 그러면 화생토가 되는구나. 그래서 화생토가 됩니다. 즉 갑기진년에 갑에서 변한 토를 생하는 화의 기운인 병화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자, 그럼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을경진년은 을경합이 되면 합한 오행이 금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무인월부터 시작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무인월이라는 것은 무토가 되겠죠. 무토죠. 역시 토생금이 됩니다. 역시 또 생하는 오행의 양간이죠. 자, 병신진년, 그러면은 병신합하게 되면 합화한 오행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또 경인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금입니다. 자, 그래서 금생수가 되겠죠. 자, 정임진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임진년은 정임합하면 화한 것이 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임인월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하, 그러니까 임이니까 임수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수생 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무게합 하게 되면 화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무게진년은 갑인월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갑목이 되겠죠. 목생화가 될 겁니다. 생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모두 전부 구성 요소가 양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오행으로 보면은 역시 생하는 그 오행의 양간으로서 인월이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 갑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이었죠. 2021년 신축년 2021년이죠. 신축년의 신이니까요. 이 신은 병신진년에 들어가겠죠. 병신합에 해당되는 현관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지어 병신합한 합화한 오행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경금 경인월부터 시작 금생수. 자, 수를 생하는 경인월부터 시작한다. 책력을 찾아보시면 만세력을 찾아보면 실제로 경인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이죠. 2022년, 21년인데요. 자, 내년에는 이민년이 되겠죠. 자, 이민년이 됩니다. 범띠의 해죠. 2022년. 자, 이민은 정임합진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목이 되니까요. 목을 생해주는 이민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민월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민을 알면 그 다음에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런 식으로 쭉 월을 작성해 나가면 당연히 내년에 간지와 그 다음에 연의 간지만 알면은 월의 간지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여기 보면은 인월이 이제 이렇게 인이 이제 범을 우리가 하면 호랑이죠. 그래서 5호 5마리의 호랑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5호 두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추가해서 이제 이러한 5호 두널법의 법칙은 일간이 이제 결정되면 이게 아까 그 연에 있는 간지가 뭔지 알면은 월을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일에 있는 간지만 알아도 시에 있는 시간을 따져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시 예를 들어서 갑기합 일간으로 태어난 일간입니다. 이번에는 일간. 자, 갑기합 일간일 때는 이게 이제 토가 이제 합화된 오행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병인시가 아까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병인이 되니까 당연히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해서 시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을경진년은 합화한 오행이 금이 되면 여기 무인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토생금 시켜주는.
그러니까 인시가 되면은 똑같이 무인시가 되고, 마찬가지로 갑기일간은 또 병인시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병신합이 되면은 수가 합한 오행이죠. 자, 이걸 생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인시죠, 당연히. 경금으로 시작하니까 자시는 무자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임합하면은 합한 오행이 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생해주는 이민시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무계합을 하면은 화의 오행으로 합하는데, 자, 목생화가 되니까 인시는 갑인시가 됩니다. 자, 이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를 찾는데, 시간을 찾는데 내가 태어난 시의 간지를 찾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한 가지 재밌는 게, 그래서 인시는 이렇게 합한 오행을 이렇게 생해주는 양간으로 구성되고요. 자시가 되면요. 보시면 여기 갑기합은 토인데, 자, 여기 갑자시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목극토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을경은 금이 되는데 병자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화극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인시가 되면 이렇게 위에 있는 갑기합의 합한 오행을 생해주는 양간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자실 때는 이것을 극하는 오행의 양간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요 자시 때는 이렇게 극하는 오행, 여기는 생하는 오행,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뭐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극하는 게 더 편하시다 그러면 자시부터 이렇게 찾으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하는 오행으로 찾으신다면 인시로 갖다 붙여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한 법칙으로 오호둔월법을 가지고 월과 시에 있는 간지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조견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1961년 낮 8월 10일 낮 12시 이전에는 이제 11시, 저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11시부터 이제 1시, 여기 61년 이후부터는 이제 30분씩 느려잡아서 현재 인식하고 있다. 그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요 구분은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어쨌든 이 오호둔월법에 따라서 연의 간지를 알면은 그 연의 간지의 그 천간에 합화된 오행을 생하는 양간은 인시에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제 월에서도 월에 나타납니다. 자, 시도 똑같이 적용해서 같이 인시가 되면 같이 나타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때는 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찾으실 때 연의 간지를 알면은 월의 간지들을 인에 배속해서 알 수 있고, 자, 일간 일주를 간지를 알게 되면, 자, 시간에 있는 조견을 우리가 인시에 다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그렇게 따지면 인시에 되면 그 합한 오행을 생하는 천간의 양간이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또 자시가 되면 합하는 오행을 극하는 양간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오호둔월법, 인월에 이제 천간의 양간들이 쭉 나타나는 그 순서, 그것을 이제 설명드려서 인이라는 월에 배속했기 때문에 둔월, 오호, 5마리의 호랑이가 이제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연에 있는 간지를 알면은 이제 그 월에 있는 간지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과 일지의 간지를 알게 되면은 시를 우리가 찾을 때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서 인시가 되면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자시부터 따져보면 자에 붙는 그 천간의 글자들은 극하는 오행이 되더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아무쪼록 이 오호둔월법을 아시면 만세력이 없을 때 간단하게 찾아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주를 찾을 때 이제 그 어플이라고 하죠. 그 이제 휴대폰에 있는 어플 중에 이제 만세력 보는 어플들이 많이 나와서 뭐 간단하게 숫자 생일월 시만 넣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구성돼서 나오는데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그걸 왜 외우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는요, 초기에 공부하시는 단계에서는 어플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직접 이 만세력인 책력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사주를 자꾸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책력 구성 내에 있는 이렇게 구성 원리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사주를 세워보고 대운도 세워보고, 그 다음 지장간은 무엇이고 대운수를 따져보는 법칙도 또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자꾸 쓰셔야 육식갑자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여타 사주 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 사주 구성을 하다 보면, 세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많이 연습이 되면 굳이 사주를 세우지 않아도 이제 되는 단계가 오죠. 이제 그럴 때는 어플을 쓰셔도 되죠. 이제 많이 숙달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초기부터 어플을 쓰시면 찾기는 쉬우시나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러한 이제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이라는 역학은 내 머릿속에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주를 본다는 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러한 어떤 구성 원리나 모든 세계관이 정립이 돼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과 숙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직접 번거롭더라도 이제 만세력을 통해서 자꾸 세워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오호두널법은 만세력을 보면서도 쉽게 원래 있는 간지나 시에 있는 간지를 찾아보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참고하시고요. 이제 초보로 이제 기초 학문을 하고 계신 분들, 기왕 사주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 강의는요, 그래서 이제 그 5호 두널법이라고 그래서 5마리의 호랑이가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인월의 법칙, 자,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재밌는 또 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